네, 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만나게 된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요. 한국 남성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군대까지 갔다 온 남성인데, 이웃 나라, 멀고도 가깝지만 먼 나라, 일본 분하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동생인데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사항들이 좀 있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오늘 제가 의정부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바로 누구냐면은 제 친한 동생 노야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나 아빠입니다. 네, 사나 아빠. 얼마 전에 등남을 했죠? 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둘째 이제 시온이. 네, 시온이. 애기 이름 말해도 괜찮나? 네, 네, 괜찮습니다. 시온이 등남 정말로 축하드리고 네. 오늘 컨셉이 약간 조금 외과 수술을 하는 의사 같은 느낌이네요. 좀 수술 좀 하고 왔습니다. 썰렁이 그러니까 너 다 받아줘. 네, 제 친한 동생이고요. 아내가 일본인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되게 부러워했거든요. 저는 일본 하면은 솔직히 말로 떠오르는 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그래갖고 일본인 아내를 얻었다 그래갖고 너 부럽다, 너 되게 좋다 이 생각을 제가 갖고 있었어요. 뭐 그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는 게 일본 여자분들이 이제 남자에게 잘한다 뭐 이런 평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런 좀 비율이라고 하죠. 근데 남자들한테 네. 좀 뭔가 가사 일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도 좀 많이 하고 정도 많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한국 여자랑 사귀면은 버스에 자리가 났을 때 앉을 적에 여자가 무조건 앉아야 된다. 뭐 그런 거 있죠. 네, 그리고 미국 여자랑 사귀면은 미국 여자는 반반씩 앉는다. 네네. 그리고 일본 여자는 무조건 남자가 앉아야 된다. 이게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좀 뭐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네. 세상이 좀 있어요, 진짜로. 네, 좀 제가 이제 일본에서 일을 할 때 2년 정도 일을 했는데요. 거기서 네. 본 것 중에 놀란 거 하나가 네네네. 자전거를 타고서는 언덕을 올라가는데 네. 고등학생 커플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여자가 페달을 밟고 있더라고요. 남자 뒤에 타고? 뒤에 타고 그래요? 그런 것도 있었고. 우리나라에서 상상도 못하는데. 네, 겨울에 이제는 가는데 좀 특이하게 손잡고 가는 커플이 있었어요. 한 30대, 40대 정도. 손 안 잡고 다녀요? 일본 네, 커플들은? 웬만해서 안 잡고 다니는데 손잡고 가더라고요. 네. 연인이겠죠? 네. 그런데 남자는 가죽장갑을 끼고 네. 여자는 맨손이고 겨울에. 완전 우리나라로서 좀 상상하기 힘든 그런 게 있네. 네, 그런 게 있죠. 지하 전철에서도 자리를 먼저 안 보는 사람이 여자예요. 그래요? 그 연인 사이인지는 모르겠어요. 친구 사이일 수도 있고. 일본 사회가 보수적이라 그러던데 그런 게 영향이 있겠죠? 저는? 예, 저도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남아 선호 사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러면 그 전에 먼저 일본 분 아내를 갖다가 만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는지 그거 좀 알려주십시오. 일본에서 일을 하다가요.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됐는데 연락이 됐는데 네. 제가 일본에서 일을 그만두고 한국에 왔을 때 네. 오랜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먼저 연락이 왔어요? 한국으로 여행을 가겠다. 아. 그러면 언제 만나자 해서 만났다가 가이드 해달라. 뭐 그런 비슷한 거겠죠. 그래서 만나서 놀고 그다음에 제가 갔을 때 또 만나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그래서 몇 년이나 사귀셨어? 사귄 거는 거의 1년 한 반개월 정도 사귀었고요. 1년 반 정도 사귀시고. 그리고 프로포즈는 누가 먼저 하셨나요? 프로포즈는 뭐 이제 뱃속에 딸아이가 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조금 속도 내는 걸 좀 좋아합니다.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까지 했는데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렇게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약간 조금 뭐랄까 좀 배척되는 게 좀 많은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많죠.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같이 살면서 네. 이렇게 역사적으로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많았습니다. 네. 네. 엄청 많죠? 네. 나한테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좀 그럴까요? 말을 네. 하고 싶은데 네네. 일단 역사적으로 그쪽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이제 36년간의 이제 식민지배라든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학교를 다니면 다 익히 알고 있는 사실란 말이에요. 그렇죠. 과연 그들도 알고 있는지 모르죠. 몰라요? 네, 그 학교에서 그런 거 수업을 할 때 네. 2차 세계 대전이 있었다. 네. 그리고 그게 다예요? 그 전쟁을 누가 일으켰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제 조선을 식민지배했다. 요거에 대해서 인식이 있지 않아요? 그래도? 그런 거를 안 가르쳐줬나 봐요.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걸 아예 모르더라고요. 뭐 제 와이프가 뭐 학력이 어디 우수했다 뭐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모르더라고요. 그걸 몰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 이제 원폭에 대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네네. 그 원폭에 대한 얘기는 조심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제 와이프가 그래서 아니 그거는 그 2차 세계대전을 이 편지 때문에 오고 싶.
근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폭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런 얘기는 좀 조심해달라,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와이프께서 좀 피해를 받았다라는 느낌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 세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라가 일본이야라고 얘기를 했더니 네. 깜짝 놀래? 깜짝 놀라면서 몰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일으킨 줄 알았던가 그럼? 미국이 일으킨 줄 알았던가 그럼? 뭐 그런 모르겠어요. 오. 미국한테 맞았다라는 거는 알고는 있는데 원폭 피해 사실은 알고 그거에 있고. 대한 발단 이런 거를 전혀 모르더라고요. 안 가르치는구나. 네. 몰라요. 그리고 민감한 부분일 수 있는데 어차피 지금 아내분께서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잖아. 네. 같이 살고 계시니까 독도에 대해서. 그렇죠. 독도, 위안부 이 두 가지 문제가 되게 민감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위안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어찌됐든 거기서 피해자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돈 벌려고 온 사람들도 있지 않냐라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친구로 취급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예,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피해자를 집중적으로 그 중심으로 해서 얘기가 나와야 되는 얘기인데 그렇지가 않고서는 이제 매춘 쪽으로 끌고 가는 거, 흔히 이제 일본의 보수파들이 얘기하는 그런 거를 흔히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그대로 교육을 받으신가? 그대로 그렇게 알고 계신 거지. 그러니까 그런 학교에서 교육을 안 받았다 할지라도 네. 이제 뭐 그렇죠, 언론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를 갖다 듣고선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시는 거지. 그렇죠. 그런 언론에 대한 얘기 같은 게 흔히 그렇게 나오니까 그런 거를 접하고 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사상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겠죠. 그럼 대다수의 일본인, 평범한 일본인이신 거잖아. 그러니까 대다수의 일본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특히나 또 정치에는 관심이 아예 없어요. 네. 그러면은 2차 세계대전을 누가 일으킨지도 모르고 한국에 어떠한 피해를 갖다가 막심한 피해를 줬는지도 전혀 이제 모르고 있는 거고 오히려 발전을 도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 근대화에 기여를 했다라는 거는 이제 일본이 흔히 주장하는 얘기, 우리나라의 이제 좀 그런 좀 그런 쪽에 사람들이 주장하는 얘기 뭐 그런 게 있는데 뭐 그런 거까지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렇게까지는 심오하게까지 얘기는 못 하고. 몸싸움 크게 나니까요. 그렇죠. 크게 나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게 그냥 독도에 대한 거나 위안부에 대한 거, 뭐 그런 거. 독도 뭐라고 생각해? 독도도 그거 일본 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일본 땅이라고. 한국이 그냥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거야? 네, 불법 점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흔히 일본 언론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그렇게 이제 보시겠더라고.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는 우리도 어떻게 그들 입장에 봤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지. 네, 뭐 그렇죠. 그들 입장에 봤을 때 우리도 그렇게 뭐 듣고 왔으니까 교육을 그렇지 받아왔으니까 않냐. 그렇게 알고 있냐. 뭐 그렇게 생각이 하지만은 뭐 이것저것 많이 바뀌어졌잖아요. 예, 그런 역사에 대한 거 뭐 어디에서 뭐 이제 지도 옛날에 일본 지도를 보면은 그렇죠. 거기서도 이제 독도로 표시되어 있고 막 그런 것들도 이것저것 막 증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11가지, 12가지인가. 조선 땅이라고 해갖고 침입하지 말라 이런 게 막부에서 내려오는 그 명령서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갖다가 거기 일본의 언론 쪽에서는 국민을 전혀 안 하겠죠. 아무래도. 안 하죠. 안 하고 그냥 불법 점거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아이러니해요.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게 나오면은 그렇죠. 일본이 그만큼 우리나라한테 뭐 권력이 뭐 이제 국력이라든가 그런 걸로 밀린다는 소리가 돼버리는데 그거를 또 스스럼 없이 해요 또. 모르겠습니다. 좀 그러면은 어려운 얘기예요. 사랑하는 남자는 한국 사람이지만서도 약간 좀 그런 역사적인 부분과 지금 현재 뭐 독도 자기네들 말로 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하고 있다 하면은 한국 애들한 인식은 그렇게 좋지는 않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들어왔으니까 점점 좀 안 좋아지고 있을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또 이제 안 좋잖아요. 일본의 아베 총리 같은 사람들도 많이 그 화이트리스트에서 막 이제 배제하고 다 정치적인 거죠. 정치적인 싸움이긴 한데 그게 좀 스가가 그대로 안타깝습니다. 이어받고요, 지금. 네. 그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옛날 일은 옛날 일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거는 또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애국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신뢰되는 말일 수도 있긴 있는데요. 그래도 저기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끼리는 그래도 지금 사이좋게 지내면서 역사에 대한 인식은 그 강하게 서로 이제 거짓 없이 이렇게 교류하고 나누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싶어요. 역사를 완전 왜곡해 버리는 건데. 네, 그렇죠. 이게 뭐 본인 아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일본인이에요. 일본인인데 우리 한국 사회를 갖다 살아가다 보면은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갖다 굉장히 많아요. 좀 많이 듣기. 일본을 나는 일본인이라고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네. 일본 놈, 네. 쪽발이, 네. 외국 외놈들 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해버리잖아요. 네. 그걸 갖다가 아내분께서 들어본 적이 있는지. 좀 많이 들어봤죠. 아 그래요? 쪽발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봤고. 그래요? 네. 그 들은 걸 본인이 어떻게 알아? 얘기를 해주니까요. 아 진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 아무래도 면전에서 하긴 그런데 누가 그랬다는 거야? 면전에서도 얘기를 들었대요. 그 이제